자, 이번 시간에는 평형 이동에 대해서 특히 농도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론 정리하고 그 다음에 두 문제 정도 볼게요. 평형 이동 법칙, 여러분이 그 르샤틀리에 법칙이라고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형이 유지되고 있는데 외부에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되면, 외부 조건을 바꾸게 되면 평형이 휘청하고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평형 이동 법칙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거기에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평형이 새롭게 이동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변화를 감소시키는 쪽으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표현이죠.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각각의 농도, 온도, 압력 이런 데에서 쌤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결론은 요 얘기죠. 농도, 그 다음에 온도, 압력은 평형을 이동을 시킨다. 그런데 특히 이 압력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 그러니까 반응물의 계수압과 생성물의 계수압이 같다면 그러면 평형을 깨지 않는다. 요 얘기가 중요하고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촉매는 평형을 깨지 않는다. 그렇죠? 자, 이때 평형이 이동하게 되면 평형 농도가 바뀌게 된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평형이 깨지지 않는다면 그 평형 농도가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될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 평형 상수에 영향 주는 변화 요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온도다. 이때 온도가 변화되면 평형 상수도 변화된다.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농도와 관련한 내용. 농도가 변화되면 평형이 깨지게 된다. 평형이 이동한다. 그러나 평형 상수 값은 변하지 않고 일정해. 요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으로 농도가 변화되면 그 변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는 거야.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N2H2가 가역적 반응을 해서 암모니아를 생성할 때 반응물 N2를 외부에서 넣게 되면, 그러면 N2가 증가한 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N2를 줄이는 반응, 정반응이 진행한다는 얘기죠. 반응물이 첨가된다. 그러면 정반응이 진행된 다음에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 반대로 NH3 생성물을 더 넣게 되면 그 양을 줄이는 반응, 역반응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 이 얘기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많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평형 상수값은 전후가 같다. 이 내용도 확인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 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다음과 같은 특정 반응에서 평형에 도달되어 있는 상태가 있어요. 이때 특정 온도에서 N2O4라고 하는 물질을 외부에서 첨가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새롭게 평형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에 따른 전체 압력, 이 압력은 개정판에서 취급하지 않는데 이거는 용기가 동일할 때 몰수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전체 압력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몰수가 증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자, N2O4를 넣어주었다. 그렇게 되면 이 양이 많아지니까 이 양을 줄이기 위한 역반응이 진행한다는 얘기예요. 역반응이 진행하게 되는 그 과정을 1, 2, 3, 4, 5 그림에서 올바른 걸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N2O4를 넣었을 때는 갑자기 압력이 증가하죠. 왜냐면 몰수가 증가했으니까, 외부에서 넣어줌에 의해서. 그러면은 압력이 갑자기 커지게 되는 걸 묘사한 1, 2, 3은 답의 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4번과 4번은 감소했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 5번은 변화가 없다고 하니까 틀린 거죠. 1, 2, 3 중에 특히 주목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N2O4를 넣게 되면 그러면 N2O4 하나가 없어지면서 NO2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반응의 특징은 뭡니까? 분자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반응이 진행하면서 그러면서 압력이 증가하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걸 1, 2, 3 중에서 잘 표현하고 있는 거 2번입니다. 그러니까 N2O4가 첨가됐을 때 갑자기 압력이 커졌다가 분자수가 증가하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압력이 더 증가하다가 평형에 도달한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지만 중요한 문제 2번 문제 한번 또 볼게요. 자, 특정 반응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때 K값이 1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부피가 1리터라고 돼 있네요. 자, 그 속에 평형 상태 의 농도값이 각각 X, 2, 2 이렇게 돼 있답니다. 자, 여기서 이 평형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A1몰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없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없애준 걸 보충받기 위한 반응이 진행하다가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 자, 화학 반응식 보십시오. A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보충받기 위해서 어떤 반응이 진행한다? 역반응이 진행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전체 기체의 몰수 Y값을 구해보고 X값, 이 X값은 원래 처음 상태에서의 A 몰수 값, 요걸 구하라는 거예요. 자, 구해봅시다. 자, X값을 구하는 방법은 평형 상수식으로부터 1값은 어떻게 구합니까? 지금 A가 X몰이죠. 근데 이거는 몰수를 몰농도로 봐도 되죠. 왜냐면 부피가, 용기의 부피가 1리터니까 그냥 몰농도로 봐서 X의 2승 제곱 분의 B는 2몰이죠. 그러니까 2의 1승 곱하기 C 2죠. 2의 1승. 그러므로 X값을 구하면 K값이 1이니까 이 값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X는 2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 2몰이 있는 이 상태에서 1몰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몰이 없어지면서 그 상태는 1몰의 상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B는 2몰 그대로, C는 2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새롭게 평형에 도달하는데 그 반응이 조금 전에 역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없어지는 양을 만약에 B가 K만큼 없어졌다면 C도 동일한 B니까 K만큼 없어지겠죠. 근데 A는 2배네요. 이 K만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을 때 A는 1 플러스 2K, B는 2 마이너스 K, C도 2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평형상수식이 어떻게 됩니까? A 1 플러스 2K죠? 요것의 제곱분에 B는 2 마이너스 K, C도 2 마이너스 K니까 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 값이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K 값을 우리가 계산하는데 유효한 숫자는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A는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5가 되죠. B도 2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5고요. C 2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평형에서 이 세 개가 모두 존재한다면 요 값이 Y이고 그러니까 3분의 15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Y는 3분의 15이고요. X는 조금 전에 구했던 2니까 이 값을 구하면 우리는 2분의 5 4번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농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인했었던 정도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